자, 블룸 에너지를 이해하려면 이제 온사이트 발전소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전기를 사용하는 소비자 바로 옆에 자체 발전 선비를 두고서 자체적으로 전기를 직접 생산하는 걸 말합니다. 데이터 센터를 가동하려면 많은 전기가 필요한데 뭐 대형 가스터빈이라든가 대형 변압기 이런 게 이제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뭐 2, 3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이제 온사이트 발전소고요. 그리고 이제 냉각 관련해서 이제 버티브 홀딩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원래 이제 냉각 방식은 그냥 단순하게 이제 금속 뚜껑으로 이제 열을 퍼뜨려서 팬으로 공기를 불어서 식히는 공냉식이었는데요. 그래서 지금의 냉각 방식은 이제 GPU 칩 위에 냉각수가 다닐 수 있게 이제 아주 미세한 길을 만들어서 냉각수가 그 위를 다니도록 합니다. MCL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제조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기존 방식에 비해서 한 10배 가까이 이제 가격이 높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떤 주식에 관심을 가져야 조금 수익을 올릴 수 있을까요? 다들 너무 많이 오르긴 했죠. 네. 예. 근데 이제 지금은 이렇게 보면 메가 트렌드는 이제 AI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일단은 AI 밸류 체인에 있는 주식을 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우리가 있는 위치가 어디고 또 앞으로 어디로 산업이 흘러갈 것인지 이제 좀 머릿속에서 큰 그림을 그리면 좀 도움이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면 화면은 이제 AI의 단계별 수혜 섹터와 수혜 종목을 제 나름대로 이제 한번 정리를 했던 겁니다. 이거. 그래서 이제 이 표를 이해하려면 이제 AI의 일단 데이터 처리 과정을 이해해야 되는데요. AI는 기본적으로 데이터 저장을 하고 데이터 전송을 하고 메모리에서 처리하고 이렇게 3단계를 거칩니다. 그래서 저장 장치에 저장된 데이터를 메모리에 불러들여서 처리하는 과정, 이거는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AI의 지금 진행 과정을 보면요. 지금까지 GPU만 엄청 빨리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도 뭐 호퍼칩, 블랙 뭐 이런 GPU만 사들이고, 그래서 GPU 공급이 이제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이제 GPU는 문제가 아닙니다. GPU는 늘어나는데 이 데이터를 저장한 메모리와 저장 장치가 부족하다는 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장에서 하는 말이 GPU는 있는데 데이터가 없어서 놀고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GPU 연산 속도는 빠른데 데이터를 가져오는 속도가 느려서 GPU가 놀고 있다, 이제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말은 이제 두 가지를 내포합니다. 첫째는 메모리 부족입니다. GPT-4, 뭐 제미나이 등의 그런 AI 모델이 발달할수록 더 많은 메모리가 이제 필요하고요. 뭐 이미지에 영상도 합하고 목소리까지 합하고 해서 이런 멀티 모달 모델이 발전할수록 메모리 용량은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HBM 생산 부족이라든가 뭐 DDR5의 수요 폭증으로 인해서 메모리는 이제 부족하게 되죠. 이게 이제 여기서 보시면 2단계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역폭과 통신 병목도 이제 문제입니다. AI에서는 이제 메모리와 저장 장치에 있는 데이터를 읽어서 GPU가 연산을 합니다. 근데 이제 GPU의 연산은 빠른데 문제는 나머지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HBM은 엄청 빠르지만 또 D램은 그만큼 빠르지 않고, SSD는 빠르지만 네트워크를 통해 데이터를 주고받는 이 과정은 또 느립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병목 현상이 일어나고 GPU가 데이터를 기다리는 이제 아이들 타임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AI 단계별 수혜에서 이제 3단계와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요. AI가 발전함에 따라 1차 수혜는 GPU를 만든 엔비디아와 AMD가 받습니다. 이게 이제 AI의 발전의 1단계입니다. 근데 이제 제 한번 말씀드리면, 저는 참고로는 이제 이 모델 포트폴리오 운영을 하면서 작년 가을 이후에는 이제 엔비디아를 모델 포트폴리오에 담질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 회사 기업은 당연히 좋은데 이게 이제 1차 수혜가 작년 여름에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고요. 그 이후로는 2차 수혜로 접어들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미 지나간 사이클에 있는 종목보다는 새로 사이클에 다가오는 종목에 집중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1차 사이클에 해당하는 엔비디아나 AMD보다는 2차 사이클에 들어가는 그 기업들,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샌디스크, 키옥시아, 웨스턴 디지털, 이런 기업들이 더 적합한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이 기업들은 다 갖고 있었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샌디스크, 키옥시아, 웨스턴 디지털. 그래서 이제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듯이 산업 전체의 흐름을 파악하고 이렇게 도식화하려는 노력이 중요한데, 요거는 이제 그 혼자 생각한다고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료도 찾아보고 공부도 해야 되고, 그래서 자꾸 제가 투자를 하려고 하면 공부하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3차 사이클과 4차 사이클은 무엇일까에 대해 생각을 하면, 제 생각입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앞으로 이제 데이터 이동과 관련된 이제 CXL, 그다음에 E1 S 드라이버, 그리고 PCIe 등이 이제 3차 수혜를 받을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전력과 냉각, 그리드 등 에너지 인프라가 4차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뭐랄까 1차 끝나고 그다음에 2차 끝나고 3차 그다음에 3차 끝나고 4차 이런 게 아니고 사실은 이게 동시에 오는데, 그중에 이제 이 동시 중에서도 어느 게 더 부각되느냐, 사실 이런 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차 수혜가 만약에 이제 지금 2차 수혜가 한참 정점이다. 그렇다고 해서 무슨 뭐 1차가 다 주가가 폭락하냐 이런 건 아니고, 3차나 4차가 아직은 안 오르고 나중에만 확 오르네 이런 게 아니고, 다 동시에 이제 좋아지는데 그중에 어떤 섹터에 중점을 둘 것이냐, 사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3차 사이클 관련해서 PCI와 CXL 그리고 E1S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설명을 하면, 지금 보시는 표 같은데요. PCI는 이제 컴퓨터 내부에서 데이터를 고속으로 주고받는 이제 표준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GPU, SSD가 지나다니는 이제 고속도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PCI는 속도가 느리면 이제 데이터 전달이 지연되기 때문에 GPU가 놀게 돼서 아이들 타임이 증가합니다. 이제 CXL은 여러 대의 서버가 메모리를 같이 공유하는 그런 시스템이니까 이제 서버 구조를 바꾸지 않고도 메모리 용량을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E1S 드라이버는 이제 데이터 센터용 SSD의 이제 새로운 폼팩터입니다. 기존의 SSD는 발열이나 밀도, 교체 난이도 등의 한계가 있었는데, E1S는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4차 수혜는 에너지와 냉각 관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력과 냉각 그리드가 이제 수혜를 받는 게 4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1차부터 4차까지 말씀을 제가 드려봤습니다. 그럼 3차나 4차에서 수혜를 받을 종목 중심 기업 한두 개 뭐가 있을까요? 3차는 PCI, CXL, E1S 관련이라고 했고요. 4차는 에너지 냉각 관련, 전력과 냉각 그리드라고 했는데, 4차 수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면요. 일단은 전력은 당연히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전력 3사.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효성중공업을 좋아하는데, 이 효성중공업을 좀 한번 설명하려다 보니까 작년에 나와서 자세하게 여기 성경길에서 설명을 했더라고요, TV에서.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그 전력은 빼고 에너지 관련해서 예를 들면 블룸에너지가 있고요. 냉각 관련해서는 이제 벌티브 홀딩스가 있는데요. 뭐 이제 요즘 이제 이 두 기업은 유명해져서 뭐 대부분 아시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이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블룸에너지를 이해하려면 이제 온사이트 발전소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제 온사이트 발전소는 전기를 사용하는 소비자 바로 옆에 자체 발전 선비를 두고서 자체적으로 전기를 직접 생산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발전소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전기를 송천망을 이제 통해서 끌어왔는데, 데이터 센터를 가동하려면 많은 전기가 필요한데, 뭐 대형 가스터빈이라든가 대형 변압기 이런 게 이제 너무너무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뭐 2, 3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에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이제 온사이트 발전소고요. 이게 이제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룸에너지 같은 경우 주가가 엄청 올랐는데도 막 떨어지지 않고 더 오르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보면은 지금 보시는 그림이 이제 온사이트 발전소 모델을 그림으로 간단하게 표시한 건데요. 왼편의 그 온사이트 파워 플랜트가 오른편에 이제 데이터 센터로 전기를 직접 공급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력망이 없이 곧바로 이제 전기를 공급을 해줍니다. 온사이트 발전소는 이제 송전망이나 배전망 같은 이런 설비가 필요 없기 때문에 전기를 딱 지으면 곧바로 공급받을 수 있어서 이제 요즘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고요. 과거에 이제 온사이트 발전소의 발전원으로 이제 태양광이나 ESSD가 많이 사용됐지만, 최근에는 이제 천연가스를 많이 활용을 하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부각되는 것이 SOFC입니다. SOFC는 이제 Solid Oxide Fuel Oil의 머리 글자인데, 이제 우리말로는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SOFC는 이제 수소나 천연가스를 연료로 해서 이제 이런 화학 반응을 일으켜 가지고 전기를 직접 생산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뭐 지금 송전망과 변전소 이런 것들을 거치면 지금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설비가 없어서 뭐 2, 3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빼고 전기를 여기서 만들어서 그냥 직접 딱 전달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온에서 작동해서 효율도 높은 편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SOFC 발전소는 이제 1년 이내에 설치가 가능합니다. 빠르면 6개월. 이건 이제 태양광이나 ESS보다 더 빠른 겁니다. 그리고 천연가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뭐 날씨라든가 이런 데 관계없이 사용 가능하죠. ESS 이런 건 이제 태양광이나 이런 건 날씨가 중요한데, 이건 날씨와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고요.
그런데 단점은 이제 대형 천연가스 복합 화력 발전소보다는 좀 비싸고 태양광보다 좀 더 비싸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단가는 비싸지만 근데 이제 지금 막 급하니까 단가 따질 때가 아니잖아요. 급해갖고 전기 공급이 급하고 또 미국의 천연가스도 풍족하기 때문에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고요. SOFC 발전과 관련해서 가장 각광받는 업체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미국의 블룸 에너지가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두산 퓨얼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냉각 관련해서 이제 볼티 홀딩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원래 이제 냉각 방식은 그냥 단순하게 이제 금속 뚜껑으로 이제 열을 퍼뜨려서 이제 이게 팬으로 공기를 불어서 식히는 공냉식이었는데요. 근데 이제 이런 방식으로는 지금 이제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냉각 방식은 이제 GPU 칩 위에 냉각수가 다닐 수 있게 이제 아주 미세한 길을 만들어서 냉각수가 그 위를 다니도록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냉각 효율은 공기를 식히는 것에 비해서 한 5배, 10배 이상입니다. 이 제품은 이제 마이크로 채널 리드라고 해서 MCL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제조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기존 방식에 비해서 한 10배 가까이 이제 가격이 높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림을 봐야 좀 이해를 하기 쉬운데요. 이게 이제 기존 방식이죠. 공냉식. 이렇게 이제 칩 위에다가 이렇게 금속 뚜껑을 붙여가지고 여기서 이제 화살표 방향으로 공기를 넣어주면 여기 안에 팬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칩을 식히고 공기는 빠져나오는 방식인데 이제는 이런 식으로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열이 너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 이런 식으로 칩 위에 액체가 다닐 수 있는 이렇게 미세한 길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그 파란색 화살표 같이 이렇게 액체가 흐르면서 이제 이렇게 여기 칩 위에다가서 액체가 흐르면서 열을 식혀주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파란색 화살표가 이제 액체가 흐르는 걸 이제 나타냅니다. 자, 근데 이제 엔비디아의 H100까지는 이런 MCL 구조가 가능했지만 블랙엘 이후에는 이제 이런 그 MCL만으로는 전체 발열이 또 한계가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MCCP 구조로 전환을 하는데 이 방식은 이제 칩 메모리까지 한꺼번에 냉각을 합니다. 냉각 효율은 더 높지만 구조는 더 복잡하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AI 서버가 세대를 계속 이렇게 전환하면서 발전함에 따라서 냉각 시장도 이 MCL에서 MCCP로 이제 세대가 교체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MCCP는 마이크로 채널 콜드 플레이트의 머리글자인데 이렇게 딱 이름 보면 알 수 있죠. 마이크로 채널하고 콜드 플레이트가 이제 같이 있다 이런 건데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SOC에 그 HBM SOC하고 이제 HBM에 콜드 플레이트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 위에 이제 콜드 플레이트가 있고 냉각액이 이제 마이크로 채널을 이렇게 통과하면서 이렇게 반도체가 있는데 콜드 플레이트가 있죠. 이렇게 여기를 이제 차가운 플레이트가 있는데 다시 이렇게 냉각액이 지나가면서 칩을 냉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루빈부터 탑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3월에 공개되는. 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칩과 HBM 그러니까 칩과 메모리를 같이 냉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금년부터는 이제 학습 위주에서 추론으로 이제 많이 바뀌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런 학습에서 추론으로 넘어가는 이런 변화가 액체 냉각의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 또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추론으로 넘어가면 이제 왜 새로운 그 모멘텀이 되냐면 ASIC을 많이 사용하는데 추론에서는 주문형 반도체를 ASIC은 GPU보다 성능 대비 전력 효율은 좋지만 동시에 이제 고밀도 설계로 인해서 열밀도, 히트 덴서티, 열밀도가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단위 면적장 열이 더 집중되기 때문에 ASIC의 경우 냉각 난이도가 GPU보다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ASIC용 액체 냉각이 이제 새로운 또 성장 모멘텀이 된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ASIC 칩이 본격적으로 양산되고 AI 데이터 센터에서 GPU 대신에 ASIC이 이제 같이 병행 사용하기 시작하면 ASIC 전용 냉각 장비의 수요도 또 필요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의 GPU 냉각 시장이 이미 이제 포화 상태에 들어갔는데 여기다가 이제 ASIC이 또 이제 새로 이렇게 많이 보급이 되기 시작하면 이게 1단계는 GPU 냉각이었고 2단계로 이제 ASIC에게 이제 액체 냉각 수요를 ASIC이 폭발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엔비디아 중심의 1차 냉각 붐이 이제는 이제 ASIC 중심의 2차 냉각 붐으로 좀 확대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중심의 1차 냉각 붐에 의해서 이제 냉각회사 주가들이 1차 상승했는데 ASIC이 활성화되면서 또 2차 상승을 앞둔 시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 한 1억의 여윳돈이 있다면 작가님은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실 것 같으세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무조건 반도체는 50%는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 그렇죠. 반도체라고 포함하면 소부장도 포함인 건가요? 소부장도 포함이긴 한데 소부장은 조금이고 네. 대부분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 지금 장세는 반도체 장세거든요. 명확하게. 네. 그러면 반도체가 꺾이면 다른 종목들은 다 꺾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는 무조건 투자를 안 할 사람이면 몰라도 투자를 할 사람이면 반도체는 지금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 생각에는 뭐 이게 반도체는 최소한 50에서 60%는 있어야 된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AI 내에 있는 기업,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업들, 저 밸류체인 우주 관련 기업에도 좀 투자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증권 아까 그 밸류업 관련해서 이렇게 금융주 그 중에서 또 증권 그것도 한 10%는 최소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생각하고요. 또 이제 정부가 코스닥 그 육성한다고 하니까 또 정부를 믿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제 코스닥 ETF도 네. 조금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 10% 정도는 그래도 이제 그 디베이스먼트로 해서 금이라든가 또 비트코인도 좀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예. 근데 요즘에 또 워낙 많이 올라가지고 인버스도 많이 하시던데. 금이요? 아니 그냥 코스피 인버스. 코스피 이제는 많이 없어졌을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지금 인버스 할 때 아닌 것 같아요. 어. 아까 제가 표 보여드렸죠. 네. 예측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네. 어디까지 오를지 모른다고. 네. 그쵸. 네. 예측하면 안 되는데 이게 사람 심리가 자꾸 예측하고 싶고 어디까지 올라갈까? 난 어디까지 먹을 수 있을까? 이걸 자꾸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은 네. 대응을 해야 되니 예측. 예를 들면 코스피 5천이었을 때 6천이 꼭대기일 것이다 해서 뭐 이렇게 인버스를 사거나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죠. 네. 예. 그럼 작가님은 고점을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측을 안 한다고요. 저는 네. 그냥 대응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꼭대기까지 갔다가 꼭대기에 이르렀다고 생각을 하면 네. 그때 이제 파는 거죠. 제가요 그 사회 초년생 때인데 네. 그때가 이제 IT 버블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저 직장 생활을 시작한 지 이제 이렇게 많이 시간이 흐르지는 않았을 때였는데 그때는 이제 돈도 뭐 지금도 많은 건 아니지만 뭐 그때도 돈이 더 없으니까 새로운 기술을 아주 조금 샀어요. 조금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게 10배가 올랐거든요. 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조금 이게 돈 때문에 돈도 뭐 못 벌었어요. 어쨌든 근데 10배까지는 안 됐을 거예요. 하여간 몇 배가 올랐는데 야, 이 정도면 됐다고 팔았어요. 근데 팔고 나서 그 후로 15배가 더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측을 하면 안 되는구나. 제가 그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그 주식이 결국은 150배가 올랐거든요. 150배가 6개월 만에 150배가 올랐어요. 그래갖고 그거 팔아서 전세집 옮기고 뭐 집 사고 자동차 사고 이런 사람들 많았어요. 사실 그래서 예를 들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가 10배가 올랐다 치고요. 이거 뭐 10배가 올랐으면 뭐 너무나 많이 오른 거잖아요. 그럼 그때 공매도 쳤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망하는 거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는 행동을 안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삼성전자가 지금 한 20만 원 되는데 이게 30만 원 갈지 안 갈지를 어떻게 아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예측하지 말란 얘기예요. 근데 막 꼭대기에서 이제 슬슬 대응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거기가 꼭대기인지는 일반 개인 투자자 잘 모르잖아요. 네. 꼭대기인지 어떻게 판단을 하시나요? 저 나름대로 이제 또 아주 간단하게 판단을 하는데 네.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나와서 한 가지만 한번 알려줘. 한 가지만. 이종평균선 가지고 많이 판단합니다. 예. 그 이탈하면은 예.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구독자분들께 네. 한 말씀만 부탁드려요. 제가 한 가지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현재 어스 플러스에서 이제 투자 관련 강의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제 강의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아래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요. 좀 참조를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항상 하고 싶은 말씀하면 이제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요즘은. 네. 왜냐하면 이제 이 건강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이제 똑같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젊을 때는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건강을 희생하고 나이를 먹으면 사람들이 건강을 또 찾기 위해서 거꾸로 돈을 막 씁니다. 건강의 중요성에 대해 말을 하는 건데 젊을 때는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몸을 혹사하죠. 돈을 벌기 위해서. 근데 이제 그런 부작용이 나이가 먹으면 생기죠. 그래서 이제 그때 나이가 먹으면 돈이 좀 있어도 이제 나이가 먹으면 이제 그때는 또
건강을 찾기 위해서 전 재산을 올인을 하죠 다시. 예.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이제 이미 망가진 건강을 회복하기 쉽지 않으니까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건강한 자한테는 1000가지 소원이 있고 그다음에 아픈 사람은 한 가지 소원밖에 없다. 이제 이런 게 이제 인도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일단 건강을 잃으면 다른 거는 전부 다 소용이 없다는 뜻이니까 젊을 때부터 건강 챙기시라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천명명 작가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인터뷰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인터뷰가 여러분의 투자 전략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저희는 다음 인터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